은행이 세금을 떼고 넣어준 통장 잔액을 부모님이나 형제 계좌로 옮기는 순간 계산이 한 번 더 시작됩니다. 당첨금을 가족이랑 나누면 세금을 또 내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준 쪽이 아니라 돈을 받은 쪽이 냅니다. 2026년 8월 8일 제1236회 로또 6415 추첨에서 1등이 무려 11명이나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1인당 세전 당첨금은 약 24억 4,19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 질문의 검색량이 나란히 뛰어오릅니다. 회차별 정확한 금액은 동행복권 공식 결과 발표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당첨과 상관없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흘려듣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목돈이나 형제끼리 옮긴 돈에도 같은 잣대가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그 두 번째 계산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남은 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세금 정리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첨자가 이미 받은 그 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됩니다. 이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쪽은 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증자예요. 아버지가 아들 계좌로 목돈을 보냈다면 세무서에 신고서를 들고 가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뗀 돈에 또 세금이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의 설명은 다릅니다. 당첨 단계에서 붙는 기타 소득세는 당첨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분배 단계에서 붙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두 세금은 과세 물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목이 겹쳐 보이는 대신 단계마다 납세자가 바뀌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한 단계 수령과 두 단계 분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1단계는 당첨자 한 사람의 계산이고 2단계는 돈을 받은 사람 각자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내는 걸까요? 여기서 관계별 공제 한도가 등장합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나눌 수 있는지 기준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해놓았어요. 이 조항은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돼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제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몫입니다.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관계별로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입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각각 500만 원이고요.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녀가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관계라도 돈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촌 이내 혈족과 삼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입니다. 형제 자매나 사촌, 배우자의 가까운 친척이 이 칸에 해당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한 번에 주는 돈의 한도가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따지는 한도입니다.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은 이미 다 쓴 셈이에요. 24억을 손에 쥔 당첨자가 성인 자녀에게 목돈을 넘긴다고 해보죠.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촌수가 멀어지면 공제는 더 얇아집니다. 사촌이나 형제의 배우자라면 1,000만 원이 한계고요. 친구나 직장 동료는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나눈 돈이라도 관계가 남이면 받은 금액 전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확인할 때는 금액보다 관계와 기간을 먼저 봐야 해요. 그런데 자녀는 5억 원까지 괜찮다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4년에 개정안이 하나 발표됐어요. 자녀 증여 재산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세율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변화가 맞죠. 그런데 이 개정안은 2026년 8월 현재까지 국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표된 안과 시행 중인 법은 다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넘기면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에요.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니니 오늘 나누는 돈에는 5천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세제 개편안에 담긴 건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2026년 8월 세일에 발표돼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중입니다. 여기에는 가업 승계 특례 요건 강화, 가상자산 상속과 증여 조사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제53조의 일반 공제 금액을 바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그대로인 셈이에요. 5억까지 괜찮다는 말만 듣고 자녀 계좌로 5억 원을 그대로 이체했다고 해보죠. 공제되는 건 5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4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를 믿은 대가치고는 꽤 무겁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발표인지 시행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기준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날짜입니다. 돈을 나눴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샌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8월에 받았다면 8월 말일부터 3달,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입니다. 8월 3일에 받았든 8월 28일에 받았든 마감 날짜는 같습니다. 달력을 열어 돈이 들어온 달의 마지막 날에 표시부터 해두세요. 신고할 곳도 정해져 있어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신고도 각자 자기 주소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받은 사람 쪽이라는 점이 반복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붙는 돈이 꽤 큽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일반적으로 20%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납부지연일 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얹힙니다. 늦어진 날짜만큼 쌓이는 구조라 미룰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숫자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5천만 원짜리 신고를 잊고 지나갔다고 해보죠. 무신고가산세 20%면 1천만 원입니다. 가산세 1천만 원이 더해진 자리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셈이에요.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에도 그대로 붙는 세금이라 체감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날짜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럿이 돈을 모아 산 복권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공동구매 사실을 입증하면 분배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실무에서 오갑니다. 입증 수단으로 거론되는 건 사전 합의서나 자금 출처예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미리 적어둔 서면, 계좌에 남은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말로만 나눈 약속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세청 공식 해석 자료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개별로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수령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덜 헤맵니다. 200만 원을 넘는 당첨금은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 뒤 신분증을 챙겨 지정은행에서 청구합니다.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받습니다. 2등과 3등은 전국 지점에서 받고요.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당첨을 확인했다면 날짜부터 세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당첨자 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당첨과 무관한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확인해두면 좋을 건 3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10년치 이체 내역이에요. 부모님이 목돈을 보내주셨거나 형제끼리 돈을 옮긴 적이 있다면 한번 세어보세요. 공제는 10년을 합쳐 따지니까요. 그 다음은 돈이 오간 날짜입니다.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 기한이에요.
이미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마지막은 서면입니다. 여러 명이 얽힌 돈이라면 나누기 전에 기록부터 남겨두세요.